네, 오늘 주제는 대여금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대여금은 뭐 저희 사무실에서 대여금 사건들도 많이 하는데 또 주위의 지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해요. 네. 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건데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대여금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이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예요? 아니요. 안 빌려줘? 금전거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실제로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미안, 나는 원칙적으로 아무하고도 돈거래 안 해. 라고 끊어요. 그냥. 아, 문 변호사님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딱 이겁니다. 요즘 뭐최 변호사님 생각이랑 저 똑같은데, 만약에 진짜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준다는 생각. 가능한 선에서 그냥 주고 준다는 생각. 갚지 마라. 갚지 마라. 아, 그리고 예전에 그 그런 경우가 사람과는 있었죠. 제 기억이 그 납니다. 사람과는 아. 인연을 끊습니다. 아, 돈은 빌려주되 인연은 끊는 거예요? 주는 거죠. 주대. 아, 돈은 주고 인연 끊는 거예요?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럼 사람의 다시 이제 친구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어떤 정황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 애초에 그런 금전 관계를 맺는 게 뭐 직업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돈은 은행에다 빌려야 돼요. 친구한테 빌릴 게 아니라 은행에다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도 못 빌리는 상황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손 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데 왜 나한테 돈을 빌리냐 이런 네네.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진짜 빌려줘야 돼. 네네. 뭐 이 친구, 뭐 친구 아닌 걸로 하죠. 그럼 가족인 걸로 할까요? 아무튼 네, 만약에 빌려줘야 된다는 정말 빌려줘야 되는 전제하고, 상황이에요. 예. 그럴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련해 놓을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이제 얼굴 보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애달플 것 같아. 애처롭고. 그래서 아, 전화나 문자 말고. 네, 그거 말고 네. 그 쉽게 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가족이 와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누나가 와서. 예를 들면 제 누나가 있기 때문에 형이라고 할게요. 알았어요. 신형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3천만, 예를 들어 3천만 원 빌려주면 내가 내년 4월까지 갚겠다, 올 4월까지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네.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네, 수 네,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라면 일단 핸드폰 잠깐 만지는 척하면서 녹음기를 바로 킬 것 같아요. 형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네. 만약에 형이 이제 남의 생을 그렇죠. 지금 상상하는 지금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일단 녹음기를 살짝 켜고 네. 그러면은 제가 빌려드리긴 하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차용증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걸 녹음을 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뭐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뭐 100%니까요. 네, 이 정도면. 네, 네. 그렇게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용증, 사실 대여금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따라서 나오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차용증 어떻게 쓰면 될까요? 차용증. 차용증은 결국은 핵심이 대여금 액수, 변제기를 정했으면 변제기, 이자를 정했으면 이자율, 그리고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게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차용증의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아도 계약은 구두로도 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놓으면 그게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공증을 받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하면 애초에 집행력도 부여를 해놓으면 공증을 받을 때 그러면 별도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해서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이제 변호사님들처럼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급하면 빌려달라고 하겠니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이체를 했어요. 근데 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소송할 수 있을까요?
사후적으로 증거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분쟁이 생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금전의 이체 사실, 금전의 이동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상대방 명의의 계좌 이체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라 제3자에게 계좌 이체 방식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이 될 겁니다. 그 사람한테 돈이 갔는지를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게 대여 목적이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줘야겠죠. 네네. 그 다음은 문제는 이제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 혹은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쟁점일 텐데, 사후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나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내가 빌려준 돈 이거 언제까지 갚기로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증거를 남기는 것도 소송 과정에서는 어쨌든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녹음해오라고 하죠. 그렇죠. 조언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니까 한번 연락해가지고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서 저희가 소송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조언을 드리고는 하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았거나 혹은 차용증을 쓴 다음에 그 뒤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면은 이게 채무자가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종이 쪽지 한 장에다가 좀 써가지고 사인하고 지장 정도 찍고 이러고 나서 막상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장이나 서명한 것이 채무자가 한 것이라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꽤 들어요. 감정비로 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용증 쓸 때 꼭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나온 얘기지만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뭐 사이가 좋으니까 돈을 빌려주겠죠. 상대방을 믿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꼭 제3자한테 돈이 가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맞아요. 참 그러면 많아요 진짜. 소송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부터 꼬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차용한다는 생각으로 A와 차용증을 썼는데 돈은 B한테 이체했으면 사실 실제 그 재판 사례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이체 사실을 입증을 못해서 패소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만큼 중요한 게 생각보다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돈 사실 변제할 게 있어, 대금 지급할 게 있어, 그러니까 대신 좀 내줘, 이런 것도 사실 방식은 차용이거든요. 그렇죠. 대위 변제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이 갚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한 번 이렇게. 굳이 그냥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대여금 관련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사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저희가 이제 질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본인의 돈 잘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